정성 법무장관님 오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앞서도 질의들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계시죠. 다만 저 대통령 당선 후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게 이제 조작 기소다, 또 뭐 정치 탄압으로 인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공소 취소되는 게 맞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장관 되기 전에 어떤 뭐 다른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제가 저는 제 입장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을 뭐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은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중히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그 검찰청에서 그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존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는 이게 항소 포기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도 있는데 또 세 차례를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의견은 전달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 신중히 판단하 처음에는 그냥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결과 그렇고. 보고만 받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보고를 받고 두 번째 먼저 보고를 받았을 때 11월 6일 국회 예결위 전체 종합질의 때 그 잠깐 저녁 때쯤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어떤 그 당시에 제가 신중히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네. 네, 신중히 판단. 그때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그 수사팀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받으신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세 번째 받으셨나요?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11월 7일 날 예. 저녁 때쯤 제가 예결위 저녁에 만찬을 위한 휴회 기간 중에 간장히 이제 구두복을 받았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뭐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말씀하셨고 네, 네. 어쨌든 뭐 처음에 어쨌든 똑같이, 네. 장관님의 그런 이 대응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장관님의 법무부의 뜻이 항소 포기로 받아들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 만약 그 보고를 받으시고 장관님이 이거 수사 지휘를 안 할 거라면 그냥 알았다 정도로 알았다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대응을 해야지 저쪽에서 항소 포기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간접적인 지시다, 간접적인 수사 지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서면으로 수사 지휘하게 돼 있죠. 네,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예.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이제 지휘를 감독할 검찰총장.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그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왔던 게 관행인 것을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행으로. 장관님은 여기 장관 되시고 나서는 한 번도 수사 지휘 안 하셨죠. 예, 수사 지휘한 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장관님이 보고를 받을 때는 법무부 차관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조상우 정책보좌관 통해서 받습니까? 조상호 정책보좌관 그야말로 정책보좌관입니다. 네. 공식적인 그 일반적인 보고는 법무 차관이 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나 국장. 네, 뭐 같이 되게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 대검의 그 검찰총장 대행, 네네. 노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가 담긴 그런 선택지를 여러 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로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 보안 수사권과 교환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그 차관과 대검 차장과의 그 어떤 의견 교환 과정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차관한테 들으면 나중에라도 들은 게 없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보안 수사와 뭐 교환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라고 하면 항소 포기를 위한 항소 포기형 선택지라면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대안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 과거에는 그런 어떤 사실상의 지시를 통해 갖고 통지했을지 모르고 또 대통령실에도 직접 뭐 검찰을 관할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구체적 사건의 지휘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책임과 어떤 권한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뺐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축돼서 눈치 보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마디 그냥 비슷하게만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거의 모든 중요 사건들 다 저한테 보고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이게 오히려 항소가 적절치 않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건 같은 경우도 다 항소가 그랬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불법적 이득을 받은 그 7,400억 추후에 환수가 가능합니까? 이게 7,400억의 근거도 지금 뭐 명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일부 뭐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대장동 개발로 인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받아야 될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익, 그다음에 성남 도시공사가 받아야 할 수익.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차이에서 원래 대장동이 일당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그 수익. 네. 그 중에서 성남 도시공사 받지 못한 수익을 계산해야 되지 7,400억이 총 어쨌든 범죄 수익이다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판결문에서도 정확치 않다는 내용이 있죠. 거기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들이 불법적으로 받은 이득이 그 정도 되고 국가에서 받은 이득은 473억밖에 환수를 못한 상태잖아요. 1심 재판에서는. 이건 뭐 그 몰수 추징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사로 이게 앞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2천억 정도 조금 더 되는 돈이 지금 추징 보존된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성남 도시공사에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본인 명의 재산들, 측근들의 재산들이 다 그 보존 처분돼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전혀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충분히 지금 일부에서는 뭐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남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 이 형사 소송 과정에서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저는 뭐 것이다? 재판 적절히 하면 생각하시는 한조로 거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몰수 추징했다고 다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진상이 좀 불확실합니다. 이 검찰청 청장 대행 또 차관 뭐 장관 등등 얘기가 다 좀 다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의혹이 커져가지고 우리 오늘도 장관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진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장관님이 나서서 이런 걸 좀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뭐 달리 어쨌든 재판의 항소 포기가 뭐 적정했냐 안 적정했냐 이런 판단이 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달리 뭐 저희가 진상조사할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느니 특검을 하지 않느니 이런 주장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장관님 이 건과 관련해서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누구와 상의했다든지 또는 뭐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네. 네. 아까도 봤듯이 노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이런 의견 같은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장관님은. 그렇죠? 저는 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하고 수사팀에선 장차관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발표한 거 보셨죠? 그 강백신 검사의 어떤 추측 같습니다, 그건. 그건 다 추측이다. 네. 전혀 관여된 게 없다 이런 말씀. 그분들이 과거에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뭐 그런 식의 수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차 수사관이 2차 수사팀에 참여를 했는데 1차 수사에서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그런 식의 어쨌든 뭐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지휘를 한 바는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관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제가 그 대통령실과 제가 소통한 바는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 장관님은 그러시고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죠. 자, 민정비서관에 3명이 있고 지금 당정 요직에 13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노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은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하는 정도는 이게 상당히 놀란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는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용산 의사도 고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장관님 전 9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좀 알고서 그랬는지 이 상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상소하는 걸 남발해서 되겠느냐,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건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장관님한테 좀 질책성 질의를 했죠. 그러니까 장관님이 대검의 사무 예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할 그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이게 뭐 검찰에서 무죄가 나면 무조건 뭐 항소하고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기계적 그 항소나 또는 상고 때문에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법 개통에서는 뭐 이중위험 금지 원칙이라고 해갖고 법원의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되게 항소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저는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글쎄 이게 벌써 뭐 얼마 전인데도 이런 걸 예견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예견해서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당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뭐 면소라든가 공소 취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작업을 한다는 건 저는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헌법 84조에 근거를 해갖고 대통령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갖고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친윤 검사가 쿠데타적으로 항명했는데 전부 징계해야 되겠다 하는 게 민주당 당 대표 의견들이던데 그 보면 딱 친윤 검사들만도 아닌데 이제 친윤 검사로 갖다 몰았어요. 검사장 중에 25명 중에 16명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검사장들도 포함이 됐고 이런 검찰이 왜 이렇게 집단으로 항명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입틀막 하려고 전부 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잘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는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법제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다 무죄입니까?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제 발언을 갖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 드린 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